네, 본회의 일정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면서 판단을 한 국민의힘 12명 가운데 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또 소명 절차 당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 언론중재법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오늘 그 본회의 아마 그냥 강행 처리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네.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하고 하루 지나야 되니까 네. 아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국회의장이 아마 연기를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본회의 날짜 잡아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민주당이. 예. 아무래도 여러 법안 가운데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당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언론인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 국민들께서는 아직 이걸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잘 못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사법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사법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한다니까 개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검찰 장악을 해서 그 자기네들 편 도와줘야 되겠다,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조국 사태를 겪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또 언론의 피해자, 가짜뉴스의 피해자라든지 이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걸 빌미로 해서 네. 또 이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징벌적 손해배상 그걸 집어넣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언론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네. 그 언론 장악을 넘어서서 이건 언론을 파괴하겠다는 거고 언론의 자유를 불태워버리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네.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법이. 예.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도 이 법에 그 피해를 자기가 호소할 수 없는 사람, 아예 소재기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위공직자하고 대기업 임원이에요. 예. 예, 이게 감정적으로 이거를 놨지만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서 특별히 특혜를 받는 층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게 누군가 봤더니 전직 고위 공직자예요. 전직 고위 공직자는 이 법을 통해서 특혜를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소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의 시행을 언제부터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직 고위 공직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그 대선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이 되시니까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악법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미경 최고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이요. 윤미향 보호법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셀프 보호법을. 그러면은 지금 180석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개인적인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인사들을 위한 네네. 그런 법안들을 그냥 금 넣어라 뚝딱, 금 넣어라 뚝딱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민주당 이렇게 황당한 일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도.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을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론은 솔직히 좀 다릅니다. 이제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입장을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54.1%는 찬성한다. 37.5%는 반대한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국민 여론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처음에 검찰 개혁한다고 그랬을 때요. 국민 여론은 70%가 넘은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예.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검찰 개혁해야지 이렇게 해요. 이거는 지금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겠다.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좋은 법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가짜라는 걸 갑자기 조국을 수호하자고 막 데모를 하면서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수호하자고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건 결국은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거였구나. 자기네 편을 수호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이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주는 법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요. 네.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가 이건 러시아 수준의 그 사회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꼭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불태워버리는 법이라니까요. 네. 어떻게 이런 악법을 저분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늘이 두렵지 않은지 이런 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본회의 연기돼서 오늘 처리는 이제 안 되게 됐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다시 일정 잡고 이걸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방침 정하게 되면 그때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당한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막으실 계획이세요? 이건 막을 수가 없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숫자로 180석인데요. 네. 그분들 민주당만 가지고도 이 법을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손에 이게 가서 사인하는 건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상식적으로라면 반대하셔야죠. 왜냐? 이런 악법에다가 어떻게 서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 모든 게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좀 나름대로 입장으로 좀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의원들이 대상에 올랐는데요. 정채구 의원께서는 이 내용 처음 접하고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권익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봤거든요. 예. 처음에. 그걸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익위가 좀 허접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자료를 보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요. 예. 그 비공개를 원한 의원님 몇 분만 빼고 나머지는 그 권익위 자료를 다 우리가 오픈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예. 언제든지 저 기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의심을 왜 하게 됐냐면은 보면은요. 12명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 민주당하고 숫자를 그냥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 끼워놓은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민주당 숫자가 12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임의적으로 12를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상적인 거였다면 제가 볼 때는 한 6, 7분 정도만 그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줬다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는 이게 12명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굳이 이 안에 포함시키지 투기가 아닌 게 뻔히 보이는 거 그런 거를 그 안에 포함시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건 소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단 몇 분만 소명을 들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전부 소명을 좀 해달라. 네. 네, 그러면서 최고위에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 네, 그 소명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소명을 듣고 이제 그 최고위원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일부는 이거는 굳이 탈당 권유 제명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거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거는 한 6분은 좀 놔두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6분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 제명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국민들께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고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탈당 건의를 해서 다시 그냥 그 소명이 다 됐거나 하면 그때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자. 또 이렇게 또 제안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다가 아닌 5명에게 탈당 권유하고 비례대표 1명에 대해서는 제명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인 겁니까? 판단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요. 네. 당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보다도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고위 이제 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서로 이제 이준석 당대표한테 설득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합의가 돼서 그 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5명에게 탈당을 권유한다고 했는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권유해도 본인이 거부하고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은 계속 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윤희숙 의원이 네.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들고 나왔잖아요. 예. 사실은 전부는 아니지만 자진 탈당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는 윤리위를 이제 구성을 해서요. 윤리위에 이제 넘겨가지고 그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숙 의원은 이제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건 상황이잖아요. 예. 또 그 자리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허은하 대변인이 갔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말리는 차원입니까? 어떻습니까? 말리는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윤희숙 의원은 이제 본인이 소명을 했는데 네. 그 소명 얘기를 다 들으니까 사실 윤희숙 의원은 친정 아버지인데 네. 사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윤희숙 의원은 여기에 개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소명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네. 본인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네. 그리고 대선 후보 지금 출마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대선 후보 출마 상황이고 이러니까 네. 저도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슴에 와 닿는 얘기는 그냥 국민들께서는 늘 정치인들이 저렇지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도 네. 좀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는 이해가 좀 가긴 가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당대표 차원에서는 좀 이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좀 처리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6명 말고 남은 6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소명 듣고 끝나는 겁니까? 나머지 6분은요. 네. 나중에 저희가 내용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그걸 매각을 해버렸거나, 그다음에 소명이 거의 다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이해되는 범위에 저희가 무슨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예, 그런 선에서 저희가 이거는 굳이 탈당까지 갈 이유는 없겠다. 예.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은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우선 먼저 탈당 권유를 하고 밖에 나가서 수사기관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나서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차원인데 그것과는 국민의힘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요. 집권 여당이고요. 예. 지난번 이 사태의 촉발이 된 거는 LH 사태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LH 사태로 인해서 이 사건이 촉발이 됐고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용두사미가 돼버렸죠. 그렇게 마치 쇼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2명만 탈당하고 나머지는 그냥 흐지부지 이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너네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의힘 야당도 해라. 예. 야당도 지금 해갖고 이렇게 과정이 됐잖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 자료가 너무 허접해서 우리는 다 공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좀 궁금하거나 어떤 상황인가라고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가 보면 그 내용들이 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네. 자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대선 경선 상황인데 네. 이번에 가족들 부동산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면서 홍준표 후보가 대권 주자들도 이게 다 해야 된다, 이런 검증 이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를 저희가 이제 임명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다 동의를 받아서 그거는 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까지 국민의힘 아직까지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홍이라든가 갈등 같은 것들이 당대표와 후보 간에, 후보와 후보 간에 상당히 좀 꽤 있었는데 어떻게 잘 정리는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예. 많은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봉합됐고요. 네. 예, 이제 또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동안 이제는 대표가 말도 좀 잘 안 한다고 하고 좀 설전도 오고 좀 오갔던 상황들이 꽤 있었는데. 네, 이제 이준석 대표도 사실 예. 당대표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대의 당대표는 정말 역사적으로 또 처음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많이 이번에 깨달았고요. 예, 이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과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의 그 진심을 보고 또 최고위원들도 또 함께 협력해서 나가자. 네네. 이렇게 또 결의를 다졌고요. 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예.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캠프 간의 이견들이 좀 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에서 모든 걸 다 지금 조정하게 되나요? 선관위원장한테 전권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최고위까지 올라오지 않고 되도록이면 선관위원장이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모든 캠프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전 발표회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25일. 예, 오늘 진행됩니까? 예, 오늘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 지금 윤희숙 의원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참여를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10여 분 정도가 이번 비전 발표에 참여를 하게 되나요? 아니, 지금 아마 동의하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선 준비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 비전 발표회까지고, 그 이후부터의 모든 선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관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26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26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네. 출범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그곳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이후의 상황은 또 무언가 좀 나오는 대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